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GM코리아 뉴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새만금에 대규모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투자 총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2,100억 원으로 지난해 새만금 산단 내 전체 투자 유치 실적보다 더 많은 규모인데요.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한 전구체는 전량 국내 투자사의 북미 양극재 공장으로 수출됩니다. 끊이지 않는 2차 전지의 소식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만금의 한중 합작 법인이 설립이 돼서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조 2천억 원가량의 대규모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전구체가 양극재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 또 한번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2차 전지 섹터의 그런 네. 이제 흐름이 끊기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끊기는 시점을 일단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워낙 이 강세 흐름이 지금 지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제가 봤을 때 이제 반도체, 과거의 반도체 섹터 움직임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 꺾이는 섹터라고 보진 않고요. 계속해서 지금 개화한 지 몇 년 안 된 그런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당분간은 좀 시장에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지금의 이제 산업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 소식들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들린 이제 소식들 보니까 이제 전고체가 아니라 전구체 관련돼서 뉴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제 새만금 전구체 생산 시설 이제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왜 중국 이제 법인과 같이 함께 합작을 하고 있냐라고 이제 보니까 사실 그 재련 같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이 조금 더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합작을 해서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재 의존도가 중국에 원체 높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국유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IRA 법안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자국 내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유치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전고체 관련된 이슈 있다가 이제 전구체 이슈가 이제 들어오니까 비슷한 거 아니야? 하고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이라는 물질을 이제 고체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구체라는 거는 양극재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의 물체를 전구체라고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비슷하지만 완전히 이제 다른 개념의 그런 이제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분리를 해서 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재에 어떠한 활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라든지 용도가 결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리튬 산화물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다른 금속 물질을 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합으로 양극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이 이제 양극재 이전의 물질인 전구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리튬만 더하게 되면은 양극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극재가 되기 직전에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원가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배터리 제조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 쪽에서는 전구체 이런 수입 의존도를 좀 줄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이제 노력들이 보여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양극재 소재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리튬 관련된
된 이제 원자재들이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이전에 직전 단계인 전구체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그런 섹터들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흐름이 산업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는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간 고점 종목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저평가되어 있는 또 많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흐름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업의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많이 오른 종목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은 2차 전지 관련 산업을 사실 좀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고 정부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좀 쉬었잖아요. 네. 쉬었을 때 지방에 내려갔더니 그 마을 버스가 있거든요. 마을 버스에 써 있는 거예요. BYD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2차 전지도 앞으로 계속 이제 해외에 특히 중국에 도전을 많이 받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말로 좀 훨씬 더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에 산단을 꾸려서 밀집한 기술들을 가지고 또 2차 전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되 종목은 이미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식 와이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별로 차별화된 전략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사실은 메인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웬만큼 다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먹을 것보다는 자칫해서 물리면 잃을 것들이 많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하고 특히 오늘도 그렇지만은 보시면은 지금 외인의 매도세가 좀 거친 편이거든요. 특히 오늘 코스닥의 외인 기관이 지금 양매도세가 좀 거친 모습인데 개인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섹터들, 개인이 많이 들어오는 시장일수록 외인 기관들이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월 중에 나왔던 도이치뱅크뿐만 아니라 지금 은행에 대한 불안감들, 지금 시중에 대한 불안감들에 대해서 조금씩 해지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공격적인 면보다는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간 종목보다는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나 혹은 간 종목들도 관심 종목이 좀 넣어 놓으셨다가 눌림목을 보시고 접근하신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밸류체인 따라서 지속적으로 순환매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좀 체크해 볼까요? 주식와이프님 어떤 종목 선별을 해볼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네. 흘러가고 있는데 수급이 다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그냥 세 가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상한가 기록한 자익을 먼저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텐데 네. 사실 이제 주셈 관점에서는 자이글이 여전히 불판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캠핑 가거나 할 때도 자이글 들고 오시는 분들 좀 꽤 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기업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는 않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을 사실 이제 주력으로 하는 이제 기업인데 여러 가지 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차 전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엮였는데 어떤 이슈가 엮였냐 보니까 이제 지난해 이제 국내 유일의 LFP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CM 파트너 이제 전지 사업 부분을 인수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테슬라 쪽에서도 이제 반값 테슬라 이제 만들겠다라고서 테슬라 데이에서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라면은 배터리도 굉장히 좀 가성비가 있는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튬 인산철 이제 배터리의 또 전지 사업까지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주로 엮이면서 높은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익을 움직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최근에 이제 자이글 움직임이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단기 이평선 타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종목들을 계속 이제 추세를 타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이제 구간에서는 기존 보유자분들이 이제 종목을 보유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오늘 구간에서는 이제 갭으로 떠서 바로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일단은 상한가를 깨지 않는 한 또 추가 보유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신규 매수는 절대적으로 진입 금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자이글 움직임으로 봤을 때도 아직 끝나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리튬 관련 이제 수혜주 중에서 오늘 또 상한가 간 종목은 포스코 엠텍이 있습니다. 주쌤이 관심 종목으로 포스코 홀딩스도 제시를 도와드리기도 했었지만, 이미 제가 2월 달에 오전 방송 나오면서 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지금 최근에 포스코 그룹 쪽에서 리튬 투자 지속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포스코 엠텍 역시도 2월 달 지금 구간 주쌤이 이제 공략시켜드린 구간 대비해서 지금 몇 %나 올라가냐면 100% 지금 넘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종목분들이 100% 이상 지금 수익률 구간을 주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만 이런 또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최근에 가는 종목들만 좀 잘 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조금 더 부각이 시장에서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 쪽에서 계속해서 리튬 염호 쪽에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국내 리튬 공장 시설을 이제 짓는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최근에 계속 부각이 되면서 포스코 엠텍 역시 그 수혜로 시세를 최근에 강하게 3월 들어서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염호 호수 가치가 230조 이상 된다는 이제 이슈까지 붙어주면서 최근 시장에서 강세 흐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진입은 금지고, 주쌤이 말씀드렸었던 2월달 이제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수익 이제 축하드린다는 말씀 중간에 좀 드리고 싶어서 포스코 엠텍 봐드렸고요.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LNF를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 LNF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약바이오 종목 섹터들 올라갈 때 셀트리온 주주분들 보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 많이 봤거든요. LNF 주주분들이 그렇게 댓글 작성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쌤 관점에서는 LNF가 지금도 고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과거의 주가 움직임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이 고점이라는 게 지나가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2차 전지 산업은 지금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진짜 그 반도체 산업처럼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F가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기에 이제 진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거지, 기존에 뭐 LNF를 오래 보유하셔서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께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조언이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NF의 이제 강세 움직임은 지금 이제 성장 산업에 지금 한 궤도를 긋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고점은 이제는 좀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이제 지금 구간에서 좀 레벨업 구간을 좀 따져봤을 때 지금 사실 이 LNF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주가가 이제 레벨업 되는 이제 구간대를 좀 살펴보니까요. 대략적으로 한 5만 원 단위로 레벨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선, 이제 그 다음 구간은 그러면 이제 35만 원 선, 이런 식으로 주가 흐름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만 원대 진입했기 때문에 35만 원 선 이제 부근까지도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좀 보수적으로 32만 원 선 올라가는지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구간에서는 갭상승 구간도 있습니다. 오늘은 또 LNF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죠. 계속해서 신규 고객사를 이제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이제 국내향 배터리 셀 메이커 업체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이쪽에 좀 이제 비중이 있다면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테슬라 고객향까지도 비중을 넓히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강조가 되면서 오늘
오늘 구간에서도 시장 수급 지지부진할 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갭 상승하긴 했는데 갭 상승한 구간 깨지 않으면은 단기 시세 주쌤이 얘기한 대로 32만 원 선 구간대까지는 추가 가능성, 시세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LNF 최근 이제 움직임 보시면은 주가 변동성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갭 상승 구간을 오히려 한 번 더 또 크게 눌러주면서 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고려하셔서 대응 전략 세우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